어제 오후 뉴저지와 뉴욕 지역에 1시간 동안 2인치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철이 침수되고 하늘길이 막히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이민자 체포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포된 이민자의 절반 가까이는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였으며 특히 이민 법원에 출석한 불체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8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됐습니다. 취업 이민은 오히려 후퇴했고 가족 이민 역시 일부 문호가 소폭 전진했지만 대부분 동결되는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한국 건보 혜택에 대한 이른바 먹튀 논란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은 오히려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뉴욕시장 후보를 뽑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에게 패배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무소속으로 본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철이 침수되고 하늘길이 막히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는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 뉴저지를 강타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지하철역 침수와 항공편 지연, 도로 통제가 잇따랐습니다. 뉴욕시는 5개 보로에 돌발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비상관리국은 지하 주거시설과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퀸즈 리치먼드 힐 지역에서는 천여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시는 어제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 2인치가 넘는 비가 내려 2021년 기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관리국이 어제 오후 7시 30분 발표한 강수량 자료에 따르면 스태튼 아일랜드 1.6인치, 맨해튼 첼시 지역은 1.4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10시 이후 폭우가 뉴욕시 동쪽으로 이동하며 약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지하철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맨해튼 대부분 지역에서 1호선 운행이 중단됐으며 2호선과 3호선의 여러 역도 침수돼 열차 운행이 재개된 후에도 심각한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는 맨해튼 첼시 지역의 지하철역이 폭우로 인해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뉴욕시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통근열차 운영사 메트로노스도 할렘 노선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으며 뉴헤이븐 노선은 일부 구간에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노선도 홍수로 남부지역 양방향 운행이 일시 중단됐으며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는 침수로 양방향이 통제되는 등 도로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맨해튼 중심부의 센트럴팍도 폭우 피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센트럴팍엔 폭우로 인해 순식간에 공원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하늘길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잇 어웨어에 따르면 어제 라과디아 공항과 JFK 등 뉴욕 지역 공항에서 총 12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최근 몇 달간 뉴욕시에서 이민자 체포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된 이민자의 절반 가까이는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였으며 특히 이민 법원에 출석한 불체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지역 매체 더 시리가 정보공개법으로 이민 데이터를 한데 모은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데에 따르면 올 들어 뉴욕시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된 인원은 총 2,0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누적 체포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IC는 특히 5월부터 뉴욕시 이민자들을 급격히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IC의 뉴욕시 이민자 체포 건수는 409건으로 작년 5월 281건 대비 46% 급증했습니다. 또한 6월 들어 첫 열흘간 뉴욕시에서 IC 요원들은 495명을 체포했는데 이는 지난해 6월 한 달간 체포된 총 인원 247명의 2배 이상입니다. 또한 지난해 6월 첫 열흘간 IC에 체포된 이들 수 73명과 비교하면 거의 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IC가 중범죄, 폭력, 살인 등의 전과가 없는 이민자들도 잡아들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들 중 992명, 약 49%는 이민법 위반으로 IC에 체포됐습니다. 더 시리는 최근 IC 요원들이 이민 법원에 잠복하고 있다가 출석한 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것이 데이터로도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기록엔 IC 체포 장소가 명시돼 있진 않지만 이민 변호사와 옹호단체들은 매일 수십 건씩 이민 법원 체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타주와 달리 IC의 직장 급습 단속은 드물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직장 급습으로 체포된 사례는 단 5건에 불과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IC에 의해 현재 체포 상태에 있는 이들은 에콰도르 출신이 420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20.9%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 엘살바도르 201명, 베네수엘라 169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시에서 체포된 중국인은 103명, 5.1%였으며 현재 체포된 한인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연방청사 지하 구금시설에서 수갑이 채워진 아동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을 둘러싼 인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촬영돼 소셜미디어 플랫폼 레딧에 게시된 영상에는 수갑을 찬 20여 명의 아동이 성인 없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원래 소규모 불체자 임시 구금소였지만 최근 대규모 단속 이후 과도한 수용으로 식사와 물조차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변호인 접촉도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자 인권보호연합 LA 지부 홍보 담당은 이 아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야만적인 처우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민자 연합 소속 변호사들이 영상의 장소와 시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아동들과 접촉해 법적 대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속 아동 일부는 벤투라 카운티 대마초 농장에서 발견된 미성년 불체자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로드니 스콧 CBP 커미셔넌 성명을 통해 10명의 미성년자가 농장에서 발견됐으며 이 중 8명은 부모 없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C가 체포된 불체자들을 추방될 때까지 구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처럼 보석 등으로 훈련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요. 구금자의 석방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판사가 아닌 IC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드 라이언스 IC 국장 대행은 지난 8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불체자들이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방 절차는 몇 달 이상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새 구금 방침이 적용될 이민자들이 수백만 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미국에서 장기 거주해온 불체자들이 대거 구금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전엔 이민자들이 법원에서 추방 여부를 다투는 동안 이민 판사에게 보석 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라이언스 대행은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구금과 석방 권한에 대한 법적 입장을 재검토해 이민자들이 IC 구금 상태에서 석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예외적으로 석방될 수는 있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이 이민 판사가 아닌 IC 직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민법엔 체포된 불체자는 구금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 조항은 장기 거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연방의회는 앞으로 4년 동안 이민자 구금시설을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4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IC는 현재 하루 약 5만 6천 명의 이민자를 구금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메모가 발표된 뒤 뉴욕, 버지니아, 오리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조지아 등 미 전역 12개 이민 법원에서 이민자들이 보석 심사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이민 변호사협회가 밝혔습니다. 다음 달 영주권 문호가 발표됐습니다. 8월 영주권 문호는 취업이민 일부 문호가 후퇴하는 등 더 뒷걸음쳤고 가족이민 역시 일부 문호가 소폭 전진했지만 대부분 동결되는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5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문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심지어 후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문호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7월 2023년 10월 15일에서 한 달 이상 후퇴한 2023년 9월 1일로 발표됐습니다. 올 초 취업이민 문호가 소폭이나마 조금씩 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다시 문호가 후퇴한 것입니다. 국무부는 취업 2순위 발급 건수가 2024에서 25 회계연도 연간 한도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어 발급률이 둔화했다며 연간 한도에 도달할 경우 해당 순위에서 추가 신청이 접수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문호는 올해 1월, 3월, 4월 한 달씩 진전한 뒤 지난 6월 문호에서는 서너 개월이나 앞당겨졌으나 그 후 동결된 뒤 8월 문호에서 다시 후퇴했습니다.
나머지 취업 이민 문호는 일제히 기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 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소폭 진전했습니다.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가족이민 2A 순위의 경우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5년 4월 1일로 한 달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4순위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기존 2008년 9월 8일에서 2009년 1월 1일로 3개월 넘게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와 2B순위, 3순위의 우선 일자는 일제히 동결 상태입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한국 건보 혜택에 대한 이른바 먹튀 논란으로 법률까지 개정했지만 외국인 무임승차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은 오히려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 3일을 기해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 및 한인 영주권자와 같은 재외국민들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건보 납부자의 친인척인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제도 시행 후 무분별한 피부양자 등록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행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난 올해 3월 기준으로 미미한 변화만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피부양자 연도별, 월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전인 2024년 3월 말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피부양자는 19만 9,645명이었습니다. 1년 뒤인 2025년 3월 말 이 숫자는 19만 8,739명으로 906명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시행 초기였던 작년 4월과 5월엔 피부양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연간 20만 명 안팎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애초 정책 목표였던 얌체 진료 방지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실제 피부양자 수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도 개선의 배경이 된 외국인 무임승차 우려와는 거리가 먼 결과입니다. 전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5,560억 원, 2023년 7,403억 원의 흑자를 보이며 해마다 내국인의 재정 부담을 오히려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조란맘단이 뉴욕주 의원에게 패배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무소속으로 본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는 어제 자신의 X계정에 올린 90초 분량의 영상에서 나는 끝까지 남아 이기려 한다며 뉴욕시를 구하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3선 뉴욕 주지사를 지낸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 거물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법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올해 3월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뒤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줄곧 선두를 달렸지만 지난달 24일 치러진 경선에서 맘다니 의원에게 12%포인트 이상 격차로 패배했습니다. 맘다니 의원은 무상 보육, 임대료 동결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앞세워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던 청년층과 중산층,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의 표심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NYT는 쿠오모 전 주지사 측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쿠오모 전 주지사가 9월 초까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 출마를 철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다른 경쟁자인 무소속 애덤스 현 뉴욕시장, 커티스 슬리바 공화당 후보, 무소속 짐 월든 후보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사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뉴욕시장 본선거는 오는 11월 4일 치러집니다. 뉴욕시는 민주당원이 공화당원보다 6배나 많은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내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대형 행사들이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드론 방어 역량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뉴욕은 여러 대형 행사의 중심지가 될 예정이라며 뉴욕 내 전략적 군사시설과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곧 미국 전체의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에 뉴욕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과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관함식, 범선 퍼레이드, 불꽃놀이 등 기념행사가 다수 예정돼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드론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데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연방항공청의 미비한 권한과 대응으로 주 정부들도 손발이 묶인 상태라며 전국적으로 드론 탐지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하고 강력하며 다층적인 완화 조치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연방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물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등 현대 전장에서 드론이 위협적인 무기로 등장하면서 해외 주둔 미군뿐 아니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드론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산업 육성과 드론 방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재외공간에서 발급한 아동 여권 정보 1,403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권 정보를 토대로 부모 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아동 여권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외공간에서 발급한 국외 출생 여권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이들에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해외 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 누락으로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소방당국은 지난 13일 오후 9시 50분께 팔리버의 개브리얼 하우스 요양원으로부터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약 70명이 입주해 있는 요양시설은 짙은 연기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이 안으로 들어가 주민들을 구조했지만 몇몇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는 9명에 달했고 주민과 소방관 등 30여 명이 부상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구조되기 위해 창문 밖으로 매달려 있었고 현장을 찾은 가족들은 경찰이 유리창을 깨고 구조에 나서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8년 만에 영업을 재개합니다. 플라자 호텔과 더불어 뉴욕을 대표하는 고급 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뉴욕을 방문한 각국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들이 애용해온 숙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호텔은 지난 2014년 중국의 안방보험그룹에 19억 5천만 달러에 매각됐고 이후 중국 국영다자보험 소유가 됐습니다. 월도프 호텔은 지난 2017년부터 고층 객실을 럭셔리 아파트로 바꾸고 객실 내부를 현대화하는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기존 1,400여 개의 객실 수는 375개로 줄었습니다. 호텔 운영을 맡고 있는 힐튼은 오는 9월부터 객실 예약이 가능하며 하루 투숙료는 객실당 1,500달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 메사 카운티에서 운영된 3일간의 합동 단속 작전 중 그랜드 정션에 거주하는 41세 한인 최 모 씨가 아동 매춘 알선 및 아동 포주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역 매체 ABC8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서 최 씨를 포함해 총 5명이 체포됐으며 이들 모두 인터넷을 통한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최 씨를 비롯한 피의자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향후 재판 일정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오후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